더불어민주당 서재헌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유성걸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약 중에 K2 후적지 명품 도시 만들다는 거 저도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장밋빛 전망을 해서 국민을 호도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수성구에 알파시티 이런 부지도 평당 300, 400인데 동구에 200만 평, 그럼 평당 지금 500, 600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민간 자본이 10조, 20조가 들어오게 하게 되면 교통망 인프라 등 확충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미리 8년 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이런 자본들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오염됐는지 모릅니다. 환경평가가 선행돼야 돼서 그 당시에 소파 개정이라고 해서 좀 우리가 먼저 자연환경, 생태환경, 땅의 가치가 먼저 확인을 하고 이 산정을 한 이후에 후적지의 가치를 확인하고 이전 계획을 발표해야 되는데 기부대 양녀로 그 당시에 공동 발의하셨다고 자랑삼아 말씀하시는데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예산이 안 나오면 국민의 세금, 대구의 시민으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 당시 8년 전에 국회의원 하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못 하셨던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사항을 미리 준비를 못 하셨는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서재헌 후보님 함께 후적지 개발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K2 또 K2는 지금 현재 국방부 소관이고요. 대구공항은 교통부 소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만 이 전체 개발 방식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기부대 양녀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팔아서 네, 서재헌 후보에게 주어진 2분이 다 지났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통과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빨리 해서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행정에는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된 사항은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해야 되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 예를 들어서 KDI를 포함해서 국책연구기관 또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빨리 하고 싶어하는 뜻은 이해하지만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재헌 후보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엑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KDI에서 예비 타당성을 받기 위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하고 대구시도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노력을 해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일단 비용 편익 분석 1위 이상 나오니. 그 말씀은 지금 엑스코 노선이 네, 아니고 그러니까 엑스코 추가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공약을 발표할 때 시간이 모자라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만 동대구역 관련돼서 전체 하늘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동구가 개발이 되고 나면은 물동량과 교통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저도 엑스코 노선 조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공약에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는 군공항 이전이 되고 나면은 휴노믹 시티를 통과하는 시작하시죠. 예, 우리 서재헌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서해 수호의 날 3월 27일이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날 참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천안함 46용사 중에 한 분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께서 대통령이 분양을 하실 때에 대통령님,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달라. 분명히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혀 늙은이 한을 풀어달라. 맺힌 한을.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천안함
폭침, 침몰이 북한 의뢰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묻겠습니다. 후보님, 예. 천안함 폭침 누구의 소행입니까? 제가 그 ROTC 정훈장교 출신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북한. 예, 북한이 한 것을 있는데 이것을 정치인들이 더 이상 안보로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 제 예. 답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안보 관련돼서 식견을 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거듭된 뭐 장사정포라 할까 또는 새로운 미사일이라 할까 미사일 지금 계속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민의 관점이나 뭐 여러 가지 사항에서 충분히 그런 의견 개진하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악의 평화가 최선의 전쟁보다 낫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화도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네. 네. 유성걸 후보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구 주민의 선택을 받은 8년, 즉 국회의원 시절에 저도 청년 후보지만은 이 표를 보시면 청년들 실업률 8%에서 12% 상승했고요. 유성걸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에 평균 8,000명이었다가 2014년도에는 10,000명이 청년들이 유출했습니다. 천지개벽, 경제 동구에 구워줬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신 그 8년 때 이것을 실현했었다면은 청년들이 취업 때문에 떠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왜 그 당시에는 청년을 위한 정책 그리고 예산 가져오셨다 하셨죠? 예산 보시면 3조 1,000억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예산을 짜는 예산 전문가가 아니라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서재현 후보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4년 지지난 4년 동안에 현역 국회의원을 했고요. 지난 4년은 현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숫자 관련돼서 과연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와 출범 전과의 비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려오는 거 보면은 더 잘했다고 하면은 더 올라가야 될 건데 지금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돼서 우리 젊은이들이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동구를 또 대구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청년들께 일자리 그리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대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국 사태 관련돼서 우리 청년들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라는 문구 잘 아실 겁니다. 과연 이렇게 됐습니까? 많은 의혹이 생길 때마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계속해서 의혹이 생기고 또 결국은 우리 청년들 참 이럴 수가 있느냐 믿었는데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조국 교수와 행위가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서재현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렇게 진짜 귀한 시간에 이 조국 사태가 사실 국회의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쟁으로 끌어가는 모습 좀 안타깝고 말씀드리면 제가 종편에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불공정한 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정치권에서는 그 결과, 수사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되든 구속 안 되든 동구 발전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요. 조국 사태가 아니라 청년이 취업을 위해서 대구를 떠나는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책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치적인 사항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관련 사항입니다. 청문회에서 조국 교수한테 불편한 질문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때에 기권표를 던져서 어떻게 보면은 미운털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네, 류성걸 후보께 주어진 2분이 다 지났습니다. 주도권 토론. 마지막은 더불어민주당 서재원 후보가 진행하겠습니다. 2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그 답변 좀 짧게 드리면요. 금태섭 개인적 소신 저도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금태섭 후보가 공천을 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당원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죠. 이 부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유성걸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19대 때 정말 그 새누리당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고 20대 때 공천 못 받아서 탈당하고 바른미래당 창당하고 1년 전에 또다시 국회의원 하시겠다고 다시 미래통합당이죠. 들어가셔서 당원들이 이렇게 갈등을 많이 유발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역 의원이죠. 유성걸 의원의 절친이신 정종섭 미래통합당 대구시당 위원장께서도 유성걸 후보하고 악수하면서 화해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화해했다고 해서 유성걸 의원을 참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했는데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은 화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시의원, 구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았잖아요. 이런데 자기 식구들, 자기 가족들도 화합을 못 시키는 후보가 어떻게 동구 주민을 10만 명이나 되는 동구 갑 주민을 화합시켰습니까? 이에 대해서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 서재원 후보님 요즘 선거운동 너무 열심히 하시느라 언론을 좀 뉴스를 좀 못 들으셨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동구갑에 우리 당의 장상수, 김재우, 이윤영, 이현미, 주형석 구의원 포함해서 지지선언을 지난 3월 28일 날 했습니다. 경선 관련돼서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당연히 경선 관련될 때는 우리 당에서의 어떤 후보를 네, 서재원 후보에게 주어진 2분이 다 지났습니다. 주도권 토론 잘 들었고요.